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산간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최고 12cm의 눈이 내려 진달래밭 180cm, 윗새오름 175, 어리목 40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 1100도로는 소형 차량은 체인을 감고 운행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산간에 오후까지 2에서 7cm의 눈이, 해안에는 5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제주 지역 전체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만큼 고용 환경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마저 정규직보다 계약직 채용을 늘리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제주관광공사. 최근 5년 동안 채용한 직원 343명 가운데 74%인 257명을 비정규직으로 뽑다 보니 잦은 이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출범 초기인데다 면세점 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계약직 위주로 면세점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한 1년 몇 개월 만에 그만둔 가버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주항공을 제외하고 제주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17개 기관이 지난 5년간 채용한 직원 960명 가운데 65%인 61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특히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은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70%를 넘어 제주 지역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48%보다 훨씬 높습니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제주 지역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가 직접 출자한 또한 출연한 기관들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주도가 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해서라도 정규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시장이 취약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양적 고용에 치중하는 공공기관들의 채용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해마다 수억 원대에 이르는 도의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놓고 개인적인 쌈짓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한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위원회 활동 협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며 거의 날마다 식사비로 지출됐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10명이 쓴 업무 추진비는 3억 원. 최근 제주경실련이 도의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보니 이처럼 식사비로 쓴 경우가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지 않아 유흥업소 등에서 부적절하게 썼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도의회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도의회는 부적절한 사용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적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이제 오해를 할 경우에 선거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정부가 3년 전에 공고한 지방의원 행동 강령도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아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제주 MBC가 보도한 중국인들의 콘도 불법 임대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콘도 불법 임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분양받은 콘도를 여행사에 임대한 경위 등에 대해 내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도 중국인들이 콘도를 임대해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도내 모든 콘도에 공문을 보내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물론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에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부산에서 수술 의범비를 내지 않고 본국으로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하구의 한 병원. 지난달 23일 러시아인 27살 A씨가 척추 디스크 치료를 위해 척추 교정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으며 입원해 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2주간 입원해 있던 A씨는 치료비 1,1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모두도 좀 많이 황당했고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본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령을 내렸지만 한국으로 재입국하기 전까지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산 의료관광의 주요 고객인 러시아인들은 올해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증 단계가 사라지면서 경제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유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그 치료비 일정액을 갖다가 그 준비시킨다든지 또는 그 여행사의 보증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담보를 받아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부산 외국인 의료관광 2만 명 시대. 의료관광 사기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힘든 만큼 환자들의 예치금을 받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태입니다. 요즘 한라봉 출하가 한창인데요. 갑시조와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감귤밭 창고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농촌마을에 낯선 봉고 차량이 들어왔다 3시간 만에 빠져나갑니다. 이 사이 부근 농가 창고에서 한라봉 330kg, 140만 원어치가 사라졌습니다. 농민은 창에 이중 잠금 장치를 했지만 절도범들은 절단기로 자물쇠를 모두 잘라내고 애써 키운 한라봉을 훔쳐간 겁니다. 도로가에 가로등도 서 있고 반대로 잘 했는데 문을 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도둑을 안 맞을 수 있는가 그러고. 지난 11일에는 감귤밭 창고에서 감귤 480만 원어치를 훔친 성과장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올 들어 서귀포에서 발생한 감귤 절도 사건만 8건. 노지 감귤과 한라봉 갑시조와 인적이 드문 감귤밭 창고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든가 지구대 파출소에 예약 순찰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범시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체 순찰과 이중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서 농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출근길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대설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앞으로 2에서 7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지역별 기온차가 조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밤사이 한라산 진달래밭에 12cm, 윗세오름과 어리목에는 5cm 안팎의 눈이 내렸는데요. 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1100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북동부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9도 내외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높은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7도에서 8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9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보다 낮의 기온이 약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간에는 결빙된 도로가 많은 데다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이고요. 기온은 종일 9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5m까지 거세게 일면서 일부 여객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아침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주도 의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인권 조례와 투자 진흥지구 조례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의회는 지난해 정례회에서 통과한 제주도 인권 조례를 놓고 도지사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주도가 제의를 요구해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된 투자 진흥지구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가 내용 수정 없이 재상정함에 따라 도의회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난 재해 지역에 삼다수가 공급됩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재난이나 재해로 식수가 필요한 지역에 삼다수를 지원하기로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방송사와 신문사, 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수 민간구호단체로 국내 유일의 법정 재해구호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제주도 미술대전 대상 수상작품 30여 점을 전시합니다. 제14회 한연회 서예전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려 회원 24명이 출품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대기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큐브의 첫 단독 공연이 21일 오후 6시부터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3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로 추진된 상가리 문화곳간 가락 개관식이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서 열립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이 인도네시아 작가 9명과 한국 작가 9명을 초청해 마련한 기획전시회 로우스트림전이 2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섬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와 제주를 다룬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노림의 공원에서는 다음 달 9일까지 제2회 노림의 매화축제를 열고 200여 점의 매화 분재와 활짝 핀 다양한 매화꽃들을 선보입니다. 제주시 남조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한라양계에서는 사무관리직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자잘사항은 782국에 19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